안녕. 이번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쉽게 시험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질문.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십시오. 따라서 이 영상 시리즈 전체에서 다룰 질문의 90%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당신이 시험에 매우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좋은 점수를 받았죠.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질문 한 번과 이 질문 두 번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전 영상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문제부터 풀면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비디오를 계속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풀어볼 세 번째 질문은 가중치가 7%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이디플로이먼트라는 새 배포 생성입니다. 배포를 3개의 복제본으로 확장합니다. 이는 3개의 POD를 실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수의 POD가 항상 실행 중인지 확인하세요. 이는 해당 포드의 복제본 3개가 항상 실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위해 킬러코더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료이며 연습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따라 배포를 생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명령을 작성하겠습니다. 큐벡틀 크리에이트 배포. 그리고 여기 나는 이 명령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큐벡틀 시트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큐벡틀 크리에이트 배포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배포. 그런 다음 이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미지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지박스나 엔진스 등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진X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복제본을 3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큐벡틀 치트시트 레플리커에서도 언급됩니다. 하이픈 복제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픈을 사용하겠습니다. 레플리커즈는 3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명령입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명령을 사용하여 이 명령의 출력을 YML 파일로 가져온 다음 그에 따라 요구사항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간단한 커맨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YML 파일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엔터 키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배포가 생성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이제 배포를 확인하고 큐벡틀 게트 배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되었습니다. 3개의 복제본 중 3개가 준비되었습니다. 포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벡틀 제트파즈즈. 보시다시피 세 부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웹잉스 포드를 배포합니다. 따라서 POD의 이름은 웹잉스로 지정되고 잉스 1.17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마법사와 버전입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웹F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가서 해결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POD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벡틀 크리에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큐벡틀 런 커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놀이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은 큐벡틀 런입니다. 그리고 POD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POD의 이름은 웹은징스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름은 잉스:1.17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포에 필요한 버전입니다. 그런 다음 라벨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터와 동일한 하이픈 라벨은 웹F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세부 사항입니다. 그럼 패티시 4%라는 간단한 질문이군요. 여기서도 간단한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맨드 자체의 모든 것을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출력을 YML 파일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엔터 키를 누르면 POD가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럼 POD를 살펴보겠습니다. 큐벡틀은 포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웹엔전X POD가 생성되고 컨테이너 생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웹엔전X POD가 생성되고 컨테이너 생성 상태가 됩니다. 좋습니다. 모든 포드에 대한 라벨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만든 마지막 항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웹엔전X입니다.
보시다시피 웹F가 동일한 네이블 계층이 생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쉽게 시험 팁과 요령에 관한 제 비디오 중 하나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에서 쉽게 시험 경험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꼭 시청해야 할 작품입니다. 가서 시청해 보세요. 이제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5번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영상은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4%입니다. 요령을 알고 있다면 이는 정적 POD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01에 정적 POD를 만듭니다. 따라서 POD를 생성해야 하고 그것도 스태틱 POD를 생성해야 합니다. 스태틱 POD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스태틱 POD이고 노드 01이라는 노드 중 하나에 생성되어야 하며 POD 이름은 static-pod여야 한다는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잉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다시 생성되거나 다시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스태틱 POD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스태틱 파드는 특정 노드 또는 특정 큐블렛에 바인딩된 POD입니다. 따라서 큐블렛은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생성된 POD는 큐블렛과 연결됩니다. 큐블렛은 존재하는 각 스태틱 파드에 대해 큐버의 서버에 미러 포드 생성을 자동으로 시도합니다. 즉, POD가 스태틱 파드로 실행 중인 경우 API 서버에도 표시됩니다. 사용 사례 중 하나는 큐비듬이 정적 보드를 사용하여 큐버 어플 서버와 같은 구성 요소를 생성하거나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큐비듬이나 다른 시나리오를 사용하지 않는 한 시나리오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적 생성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플레인에 있습니다.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이것이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그리고 큐벡틀 게트 노즈즈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드 이름은 이미 질문에 언급된 노드 01입니다. 그래서 노드 01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노드 이름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ssearch 노드 01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노드 01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큐블렛과 해당 구성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구성 파일에는 스태틱 파드에 대한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큐블렛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ps 오그질러리 그래브 큐블렛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config YML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복사하고 해당 내용을 kd하여 스태틱을 찾아보겠습니다. 스태틱을 찾고 스태틱 등 큐버니츠 매너페스트를 찾으면 이 경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 디렉터리가 매너페스트 폴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태틱 POD용 YML 파일인 YML 매너페스트를 생성할 것이므로 빔 편집기를 사용하여 스태틱 POD를 생성하겠습니다. 따라서 6는 빔 편집기입니다. 이름을 스태틱 파드 YML로 지정하겠습니다. API 버전은 V1입니다. 이는 큐버니츠 문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POD정의 파일입니다. 그냥 쓰고 있어요. kind is pod. 메터데이터 네임. 질문에 언급된 대로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스태틱 파드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양은 이미지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의 이름은 잉스 컨테이너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를 잉스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정의 파일입니다. 이것을 저장합시다. 해당 파일을 저장했으며 해당 POD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 노드 1을 종료하고 모든 포드를 볼 수 있도록 다시 컨트롤 플레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드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제 큐벡틀 게트 파즈즈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스태틱 파드 노드 01이 생성되어 실행 중입니다. 이것이 스태틱 파드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다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5가지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질문의 복잡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질문을 쉽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90%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큼 연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